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본부 캠프가 미시간 등 3개 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를 확신하며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파리 기후협약 복귀 등을 선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13명이고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53명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선거인단 270명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4일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개표가 약 99% 이뤄진 미시간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승리했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소송 제기 시점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온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 측은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소송 이유로 들었습니다. 빌 스테피언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대책본부장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내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개봉과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데 있어 주법이 보장한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0.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은 위스콘신 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4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모두 62명으로 대통령 당선 요건인 270명 확보를 위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연설에서 우편 투표 개표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었고 이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이기던 곳에서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를 확신하며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첫날부터 달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으며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올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선거인단 270명 확보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바이든 후보는 또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협약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파리 기후협약 복귀는 국제적 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 승리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한파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지한파로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3일 실시된 미국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지역구인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 후보인 존 히켄루프 전 주지사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으며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해왔고 2016년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는 2014년 가드너 의원 당선 후 진보 성향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이 상원 과반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곳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며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And please understand, to all the people who supported our efforts tonight, that his success is Colorado's success. And our nation and our state need him to succeed. We need to be united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불리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지만 4선에 성공했습니다. It is my goal and my desire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best prepared military to deter war, but if we get in it, we're going to win it.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한파 의원은 4일 현재까지 7명입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주에서 각각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캘리포니아의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과 펜실베니아의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 의원, 하원 외교위 아테 소위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도 안정적으로 13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내 진보 목소리를 대표하는 로칸나 하원 의원도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한국계 미국인 5명 가운데 2018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도 워싱턴주에서 당선돼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후보와 미셸 박스칠 후보는 캘리포니아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고, 데이비 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유지에 성공했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회 기류는 미한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유지를 기반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한국계로서 새 역사를 쓰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정치인으로 사상 최초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한 주인공은 워싱턴주 10선거구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입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962년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직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성장한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지역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다가 2008년 워싱턴주 타코마시 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2년 뒤 시장에 당선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의 타코마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한국계 여성 연방하원으로서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am very proud that I am making history again as far as the significance of being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an in Congress. I am excited about representing the Korean American diaspora.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한인사회의 목소리뿐 아니라 이민과 무역 정책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해 고민하고 핵 확산과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해는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조치와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회 내 이해를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But also understanding too that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peninsula is very, very important because that is a geo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issue that affects the entire Pacific. And so it's really a conversation about what do we do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How do we promote more understanding?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같이 활동한 의원들과 함께 구성될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백인과 노년층 유권자들은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성과 유색인종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와 CNN, MBC 등 미국 주요 매체는 4일 공개한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약 15,3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종별 조사 결과 백인의 57%가 트럼프 대통령을, 42%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색인종은 72%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했고
26%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으며 흑인 87%, 남미계 66%, 아시아계 58%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조사에서는 남성이 트럼프 49%, 바이든 48%로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성 유권자는 56%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투표해 43%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바이든 전 부통령을 65살 이상의 고령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요구한다는 일본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4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CVID 방침을 아베 정권에 이어 계승할 것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CVID를 요구한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주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각도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취임 기자회견 당시 강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내년에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정상이 모이는 육자회담 구상과 관련한 질문엔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외교상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비영리 단체 사업에 미화로 132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CRDF 글로벌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 외교부가 북한과 관련한 불법 확산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협력국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 그라우트 해관보 프로젝트 담당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CRDF 글로벌의 활동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CRDF 글로벌은 이번 기금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서 사법당국과 금융기관, 수출회사들이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도록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